소월 김정식이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디까지 교육을 받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김소월의 학벌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김소월의 학력, 학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좋은 논리학습입니다. 그가 100년 전 사람이다. 그러니 김소월과 특별한 관계인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뿐 아니라 김소월의 시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가 어땠는가, 내가 김소월 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김소월의 학벌은 반드시 좋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는 소월 김정식에 대해서 그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데이터로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러니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추적할 뿐인 것이죠. 이런 식의 추론, 또 이런 논리학습은 아주 종합적이고 좋은 학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소월의 학력 사항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산학교 4년을 다녔다. 지금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를 다녔다,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산학교를 4년 다녔다.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1915년부터 1919년까지 다녔다. 그러면 이 오산학교는 어떤 것인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과정, 이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오산학교를 4년만 다녔다. 그래서 1년을 배제 고등보통학교라는 데를 가서 채웠다. 물론 이것도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배제고보를 다닌 것은 1922년부터 1923년에 졸업을 했다. 22년 한 해를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오산학교와 배제 고등보통학교를 합해서 5년을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이 두 학교는 급수가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마치면 중학교 3년 과정을 마친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본 유학을 했다. 그런데 이것도 표현이 좀 다양합니다. 도쿄대학 상과를 중퇴했다. 그 기간은 물론 1923년부터 192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로. 그런가 하면 동경대 상대를 중퇴했다.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경대라는 것하고 동경상대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차차 밝혀보기로 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일본 제국, 그때는 일본국이 아니고 일본 제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919년 4월 1일부터 그 시행령이 바뀐 것이죠. 거기에 따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4년제 심상과 그리고 중학교 4년간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고등과, 이거를 이제 한 학교에서 같이 들어오는 어디까지 배우고 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결국은 한 학교에서 이 과정이 다 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등학교는 7년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오는 학생들을 위한 그 고등과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순수 고등학교, 이것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 따라서 구제고등학교라는 일본의 학교가, 거기에 있는 이름은 대학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과는 다른 것이죠. 그 이름을 고등과로 고치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제고등학교, 이것이 도쿄 상과대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거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학도, 나중에 대학 진학도 거기에서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쿄의 상과대학, 거기를 중퇴했다, 혹은 거기 예과에 들어갔었다, 시험을 봤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고등학교 입시에 낙방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뭐 그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그는 남산학교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언제 들어갔는가? 남산학교는 4년 과정이다 그랬죠. 지금처럼 6년 과정이 아닌 겁니다. 소월정전, 이렇게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이 소월정전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장본에 따르면 김정식 군은 나이 8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통일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 8살 때 봄에 남산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이 사실은 조선일보 1965년 9월 26일자 김소월의 숙모 개희영 씨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8살 때 입학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소월 전집에서도 똑같이 확인을 해줍니다. 1909년 나이 8살 때 평안북도 곽산면에 있는 사립 남산학교에 입학했다. 이렇게 되면은 8살 때 입학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입학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같은 해 2월 23일에 소월 김정식의 여동생 인저라고 하는 김인저, 이 여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문제는, 입학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소월 김정식은 1909년 2월 23일, 2월 23일, 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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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 1909년
우리 나이로 8살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있는 남산학교, 거기에 입학을 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4년을 다 잘 다녔는가? 이것이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남산학교 4학년 때 4개월이나 장기 결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월 정전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김정식이 12살 되던 해에 열병, 장질부사로 4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알았다. 김정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에 다시 나간 것은 화창한 초여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조선일보에 보도된 그 숙모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4학년 때 4개월간 학교에 못 나갔다. 그렇게 하고 있고, 김소월 전집도 동일하게 1913년 12살 되던 해에 장질부사로 학교에 못 가고 4개월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월 김정식은 1913년 12살 때 이 열병으로 4개월 동안 학교를 못 나갔구나. 그런데 학교라는 것이 개학을 해서 4개월 정도 다니면은 한 학기가 다 지나가 버리죠. 여름방학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학기 정도를 그냥 결석을 했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한 학기를 통째로 결석을 했을 때 그 한 학기를 다닌 것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그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또 이러한 어떤 그 행정적인 처리가 의외로 이 학교라는 것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옛날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하나 가지고 그러면 언제 졸업을 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하겠죠. 남산학교를 언제 졸업했는가? 이렇게 어떤 전후관계를 항상 확인을 하고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맞춰보고, 그러니까 계산에 있어서는 검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자료를 읽어나가고 상황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진술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원본 소월전집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김소월이 1913년 12살 때 남산학교를 졸업했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살 때라고 한다면은 졸업이 그때도 코스모스 졸업이 있었던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졸업은 3월에 했죠. 그때는. 그렇다면은 1913년 3월에 졸업을 했다. 그렇다면 학교를 그냥 안 나가버리고, 왜냐하면 1913년 1학기를 통째로 학교를 못 갔으니까 학교를 안 나갔는데 그걸로 그만둬 버린 것인가? 그리고는 1913년에 졸업했다.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가? 이런 경우라면 남산학교를 4년을 다닌 것이 아니고 3년을 다닌 것이 될 수 있죠. 아니면 이 기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소월 전집입니다. 앞에 거는 원본이 붙어 있죠. 원본이란 이름이.
그게 꼭 원본인 것은 아닙니다. 제목이 그렇다는 것이지. 김소월 전집에서는 1915년 14살 때 남산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13년 12살 때 1학기 동안 아팠고 2학기를 다녔다고 한다면 이 1학기를 다닌 셈 치면 1914년에 졸업을 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14년에 졸업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13년 아니면 15년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5년에 졸업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1학기, 한 학기 안 다닌 것을 다시 다니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졸업을 했다. 이렇게 돼야 하겠죠. 1913년에 4개월 학교 안 나간 것을 채우고 나서 졸업을 했구나. 이 기록이 옳다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소월 김정식은 이 4년짜리 남산학교, 최초로 간 학교, 거기를 3년만 다니고 1913년 12살 때 졸업을 했든지 아니면 1915년 14살 때 졸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어떻든 다녔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과정인 이 5년짜리 학교로 가야 하겠죠. 그것이 오산학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김정식은 남산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상급학교로 진학을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상급학교 진학을 못했다. 그러니까 1913년에 12살로 남산학교를 졸업했다면 그해 오산학교에 입학을 못했다는 뜻이 되고 1915년 14살로 남산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면 그 해에 오산학교에 입학을 못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과정인 오산학교에 소월 김정식은 언제 입학을 했을까? 이것을 보면은 김소월 전집에서는 1915년 14살 때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했다 하는 주장하고는 어긋나게 되죠. 주장은 여러 다른 자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는 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원본 소월 전집에서는 1917년 16살 때 오산학교에 입학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월 정전을 보게 되면 오산학교에서 2년 동안 배우다가 3.1운동 때 학교가 불타버렸기 때문에 학업을 더 계속하지 못했다. 그것으로 오산학교는 끝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때 오산학교가 화재로 전소해버렸다. 그 한옥이었습니다. 학교 건물이. 그런 기록은 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소월 김정식은 1919년 18살 때
그 3일 만세 때 오산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것으로 오산학교하고는 이제 끝났다. 학업이 끝났다. 결국은 오산학교를 그만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배웠다. 이렇게 되면 1917년 16살에 오산학교에 입학했다 하는 그 주장이 조금 더 부합하게 되죠. 전후 사정으로 보아서 1917년 16살 때 입학했다 하는 것을 좀 따라가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소월 김정식이 오산학교를 얼마 동안 다녔을까? 1학년, 2학년, 그리고 1919년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 학교가 불탈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3월에 졸업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언제 했으며 오산학교는 언제 화재가 났는가? 이것이 그때까지 김소월이 학교를 다닌 기간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될 겁니다. 소월 정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산학교에서 2년간 배우다가 3.1 운동 때 학교가 불타버렸기 때문에 더 계속을 못했다. 소월이 교육받은 것을 연수로, 횟수로 따져보면 남산 보통학교 4년, 오산학교 2년, 배재 고등보통학교 1학기, 도합해서 6년 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소월 정전의 저자는 김소월을 천재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김영삼 시인입니다. 김소월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학벌과 상관없이 그의 천재성을 대단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김소월을 흠집내거나 또는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 하는 이야기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참 조금밖에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으로서는 그것이 생소하고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유학까지 했던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국민 상당수가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 1917년 16살 때 오산학교 1학년이 됐겠죠. 그게 초등 5학년 과정입니다. 다음 해인 1918년 17살 때 오산학교 2학년생이었겠죠. 역시 이것은 초등 6학년 과정입니다. 1919년 18살 때 3.1 만세 이후 오산학교가 불타버려서 문을 닫았다기보다는 불타버려서 교실이 없고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시작해야 하는 때인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학업이 거기에서 끝나버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소월 김정식이 오산학교에서 공부한 것은 오산학교 3학년 과정이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3월달 해봤자. 그리고 결국은 나머지는 못 다녔고 4학년 전부, 5학년 전부를 못 배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1921년 20살 때 오산학교 4학년 졸업장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그러면은 4학년을 이제 편입이든지 재입학이든지 해서 다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1921년 20살, 20살 때 오산학교 5학년을 다니고 졸업장을 받았다. 이제 이 부분은 배제고보 5학년을 다니고 졸업장을 받았다 하는 부분하고 또 충돌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료를 이제 찾아내게 되면 어느 쪽이 사실인지 밝혀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소월 김정식은 1917년 그리고 1918년에 오산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그 이후는 다니지 않았다. 오산학교 중퇴다.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월 김정식은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유부남이다. 그런 겁니다. 그 시대에는 혼인을 일찍 했죠. 그러면 언제 결혼했는가? 이 기록이 기록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소월 김정식이 몇 살에 결혼을 했다 하면서 그때 오산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아주 혼란스럽기 때문에 언제 결혼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김소월 전집에 따르면 1916년 3월 15살에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모 계희영의 인터뷰나 그 기록 거기에 따르면 1915년 14살 봄에 결혼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산학교 입학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1917년 16살 때 입학을 한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쪽의 주장을 보더라도 오산학교 입학하기 전에 혼인을 했다,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월 김정식이 첫 딸을 출산한 것, 첫 딸을 낳은 것이 소월 정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이도 그 속에 휩싸여 3.1운동에 참가했다. 첫 딸 구생이 출생했다. 이름이 구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들도 같은데 1919년 18살 되던 해 3월에 장녀 구생이 출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산학교가 문을 닫던 그 해,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첫 딸을 낳았다. 이러면 되겠죠. 둘째 딸은 좀 얼마 안 가서 둘째 딸을 낳습니다. 그것이 1920년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그 다음 해가 되죠. 1920년 겨울 김정식이 19살 되던 해에 둘째 딸 구원을 출생했다.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소월 김정식은 1917년, 1918년 2년간 오산학교를 다니고 그리고는 오산학교를 중퇴했다, 떠났다. 남산학교를 만약에 12살 때 졸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결혼이 14살 봄에 했거나 15살 3월에 한 것이 되겠죠. 남산학교를 14살 때 졸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결혼이 바로 그 졸업을 하던 그때 14살 봄 아니면은 그 다음 해인 15살 3월에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917년 16살 때 오산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보면은 결국 오산학교 입학하기 전에 결혼을 한 그런 유부남이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1919년 18살 때 그 3월에 첫 딸을 낳고, 그리고 오산학교는 중퇴하고 끝났다. 학업은 그것으로 끝났다. 다음 해인 1920년 19살 되는 겨울에 둘째 딸을 낳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소월 김정식이 배제고보 고등보통학교 여기에 입학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언제 입학을 했고 얼마 동안 학교를 다녔는가 그것을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1922년 21살 때 배제고보에 편입했다. 이런 기록이 가장 흔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배제고등보통학교는 오산학교보다 상급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산학교를 4년 다녔기 때문에 배제고보를 1년 다녀서 이것을 채웠다 하는 것도 계산이 맞지 않죠. 오산학교를 2년 다녔다. 그리고 배제고보에 가서 가장 많은 자료는 1년 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합쳐봤자 5년 과정인데 그 중에 3년 다녔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두 학교를 이어서. 그러면 배제고보에는 몇 학년으로 편입을 했는가? 이것도 기록이 좀 나뉩니다. 1922년 21살 때 4월에 4학년으로 편입했다 하는 설이 있고 5학년으로 편입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22년 21살 때인 것은 맞는데 1학기가 아니고 2학기, 5학년 2학기로 편입했다 하는 이런 세 가지 설이라기보다는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월 정전을 보게 되면 김소월이 교육받은 것을 횟수로 따져보면 앞에서 한번 본 것이죠. 남산 보통학교 4년간, 오산학교 2년간, 배제 고등보통학교 1학기, 도합해서 6년 반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22년 21살 때 길면 1년, 그런데 4월에 갔다고 하니까 짧으면 1학기, 이렇게 배제고보를 다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월 김정식이 배제고보 몇 회 졸업생인가 하는 것도 기록이 또 나뉘어 있습니다. 김소월 전집은 1923년 3월 22살에 배제고보 제4회 졸업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참 연도를 채운 겁니다. 김소월 전집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제고보 4회 졸업생이다.
이러면 잘못된 것이 사회는 1920년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기록상의 오류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 원본 소월 전집에서는 1923년 3월 김소월이 22살 때 배제고보 제7회 졸업생이다. 이것은 연도가 맞습니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도 동일하게 김소월은 1923년 22살 3월에 졸업했다. 그러면서 제7회 배제학당 졸업생 사진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밑에 제7회라고 기록도 했는데 문제는 그 사진에 소월 김정식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무의미한 사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소월 김정식은 21살 되던 1922년에 배제 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을 했다. 그게 뭐 4월에 했든 아니면은 2학기만 했든 아무튼 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2살 된 1923년 3월에 졸업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이 5학년에 재학했다고 한 것은 그게 한 학기가 되든 혹은 두 학기가 되든 다 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1년간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재학한 것이 소월 김정식 본인이다 하는 자료는 제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진도 없고 그 본교생이라는 사진도 없고 단지 잡지에 실린 이름만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도 남들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도 그런 남이 올린 것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무튼 본인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적부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학적부를 게시하고 있는데 그 학적부도 상당히 불명확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월 김정식이 배제고보를 다녔다 하는 말이 있지만 그 시기가 너무나 여러 해에 나뉘어서 다녔다. 이렇게 그 시기가 불분명하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용목 씨의 수필집에 이 소월이 배제고보를 다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안서, 기목이죠. 안서는 46배판 8면의 시 잡지 가면을 발간했다. 그러나 이 잡지는 돈이 부족해서 폐간의 운명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김소월은 배제고보의 학생으로 종로구 간동 모 하숙에서 고학이나 다름없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 김소월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다 생존해 계시지만 그들 자신의 몸도 칠 수가 없는, 그렇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계용목 씨의 이 에피소드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이 간동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복궁 오른편에 있는 동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간동의 하숙집에서 있었다. 집안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사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죠. 그 당시에는 이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입니다. 김한서가 시 잡지 가면을 냈을 때다. 그때 배제 고보를 다니고 있었다, 김소월이. 이러면 김소월이 언제 배제 고보를 다니는 게 되느냐 하면은 1925년에 다닌 것이 됩니다. 계용목수 필집에는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 잡지 가면이라는 것을 김옥 씨가 발행한 거, 김안서 씨가 발행한 거 맞는데, 그게 1925년 11월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앞에서 알아봤듯이 소월 김정식이 이미 일본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고 한 시기보다도 더 나중이 되죠. 그러면은 1925년 24살이 된 김소월, 그가 간동의 하숙집에서 배제고보를 다녔다고 하면은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 혹시 그 이후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늘 배제고보를 다닌다고 그걸 팔고 다녔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고, 이제 일본 유학 부분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현재 우리의 문학사를 소개하는 곳이라든지 학생들 교과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고, 백과사전이니 또 국가기록관이니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를 봐도. 소월 김정식은 도쿄대학 상과, 예과를 중퇴했다. 그런데 이제 1923년에 그랬다고 되어 있죠. 동경대학 상과라는 것은 틀리고, 동경대학이 아니고 동경에 있는 상과대학, 이렇게 해야 설령 그것이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도 바른 명칭이 된다. 나중에 이것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대학이 되기는 되죠.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소월 김정식은 언제 일본에 갔나? 여기에 대해서는 1923년 22살 때 갔다고는 하는데, 4월에 갔다, 또 5월에 갔다 하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일본은 4월 벚꽃 입학식, 이것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다른 그 시절에 우리 국내 자료를 찾아보면 일본에 유학을 갈 학생들은 입학시험을 3월에 보았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식이 4월에 일본에 갔든 5월에 일본에 갔든 1923년 봄에 시작하는 그 학기에는 입학을 못하겠죠. 입학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입학시험이 아니고 다음 연도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입시학원의 시험을 본 것이 아닌가, 만일 봤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월 김정식은 일본에 갔는데 언제 조선에 다시 돌아왔는가? 그때 나라의 국명은 조선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이 나뉩니다. 같은 1923년 22살 때 9월에 조선으로 되돌아왔다.
하는 설이 있고 10월에 되돌아왔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소월정전 이 기록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소월은 달리는 차 속에서 3, 4개월간 동경에서 겪은 친구 배찬경의 도움과 도미꼬의 애정을 생각하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식은 도쿄에서 3, 4개월간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만일 4월에 일본에 갔다면 귀국 시기가 7월이나 8월이 될 것이고 5월에 갔다면은 8월이나 9월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기록에도 보면은 일단은 그 관동 대지진이 나서 9월 달에 그래서 그때 돌아왔다.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9월이나 9월 이후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시기가 일본으로 간 시기가 좀 늦춰질 수밖에 없겠죠. 동아일보 1973년 5월 29일자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식은 동경 상대 입시를 위해 잠시 일본에 머물다가 귀국했다. 그때가 1923년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월 김정식은 1923년 22살 되던 해 5월에 일본으로 갔다가 4개월 후인 9월에 귀국했다.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조금 더 미진하다면 한 가지 더 알아보기로 합시다. 소월 김정식이 도쿄 상대에 합격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합격했다로 지금 거의 통일이 되어 있죠. 기록을 앞뒤를 맞춰보고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세워지지 않은 탓에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김정식의 숙모 계희영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정식이 돌아왔을 때 사각모를 쓰고 있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근거도 될 수 없고, 계희영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월 김정식이 동경대에 합격했다고 하면서 학사복을 입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식은 가족을 속인 겁니다. 어디서 옷을 한 벌 사입고 돌아온 모양이죠. 심지어 김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월 김정식이 도쿄 상대에 합격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스승인 김옥도 속인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김옥 씨는 철저히 파리 안으로 굽은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탐색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하면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김옥이라는 시인은 김소월이라는 제자를 아니면 자기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하도급자로서 김소월을 발굴한 다음에 글을 치장하고 김소월이 만들어낸 글을 시를 다듬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니 김소월의 발상과 김옥의 기교가 합쳐져서 나온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김소월 시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김정식이 도쿄 상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예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옥은 일본 유학을 직접 했던 사람이죠. 이게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김소월을 보다 김옥이 차라리 천재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동시에 김옥은 결코 A급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유념을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촛불이 방 안에 가득 켜 있습니다. 그 촛불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촛불을 잘 지키는 것이 수호천사가 할 일입니다. 모두가 귀하니까. 그런데 그 수호천사가 그 중에 어느 촛불을 특별히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있는 촛불을 보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촛불이 꺼지고 그 생명이 사라지고 그 재능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수호천사는 제대로 된 수호천사입니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보기에 이건 정말 아름다운 촛불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호를 하다가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촛불을 자기가 쳐서 꺼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공과 사를 구분한다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지키는 자와 같이 그런 책임감으로, 그런 공정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옥이 소월 김정식을 감싸느라고 대학 합격했다 한 이 한마디는 역사에 죄를 지은 행위다. 그래서 김옥도 김소월도 부끄럽다. 이렇게 우리는 100년 후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소월 전집에서도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있는 학교에 학적을 조회한 결과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소월 김정식은 진학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다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또 정리를 해봅시다. 소월 김정식은 22살 되던 1923년 5월에 일본에 갔다. 그는 도쿄 상대의 입시를 못 봤다. 떨어진 게 아니고 못 봤다. 그는 입시학원 시험에서도 낙방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시험을 봤다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갔다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고향에 있는 할아버지가 계속 전보를 보내면서 대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돌아오라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입시학원 시험에 낙방을 했는지 그냥 대책 없이 갔다가 때를 잘못 알고 갔다가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는지 알 수 없는데 할아버지의 재촉으로 결국 갔던 그해 1923년 9월에 귀국을 합니다. 조선으로 되돌아오죠. 그런데 와서 할아버지가 생사를 걱정하면서 전보를 보내고 했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4개월 동안 서울 청진동에 있으면서 고향에 가지 않았다.
소월 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경에 기대했던 도쿄에 기대했던 희망이 꺾여버리자 소월은 이제 고향 시골인 곽산으로 가지 않고 싶어졌다. 서울에서 살 길을 찾아보고 싶었다. 서울에서 취직이라도 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산처럼 북받쳐 올랐다. 취직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서 여기서는 옆에서 다 치장하고 만들어줘서 뭐 소위 인류 문예지에 막 시가 실리고 하니까 구름 위에 올라탄 듯한 느낌을 받았다가 거기에 가서 현실을 받는지도 모르죠. 정규 교육도 별로 받지 못했고 실제로 김억 선생이 없이 자기 혼자서 완성한 작품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는가 의심스럽고 뭐 아마 없었겠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현실을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취직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 아이처럼 왕자님이나 귀공자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심리가 보입니다. 동아일보사에 있는 안서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라도 서울에 있고 싶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렇게 부탁을 해도 취직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향 곽산으로 돌아가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뭐냐 하면 고향에다가 동아일보 지국을 차리자. 그러면은 지국장 이런 명함도 있고 무슨 작은 기업의 사장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동아일보 지국은 신문사가 아닙니다. 신문을 제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문 판매소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동아일보라는 것은 요즘처럼 전국에 배포가 되는 매일 나가는 그런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배포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붙여오는 신문을 배포를 하는데 아마 부스는 극히 적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곽산으로 돌아가면 신문사 일이라도 하면서 지낼까 하는 생각에서 동아일보에 있는 안서 선생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월 정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서 선생이 주선을 해서 그 일은 곧 타협이 됐고 그래서 김정식은 고향에 내려가는 즉시 신문대만은 신문 값을 착실히 받아서 올려보내면 동아일보 지국을 설치해 주겠다 하는 허락을 얻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 1923년 말이고 9월에 와서 4개월을 서울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갔으니까 1924년 23살 되던 해에는 소월 김정식은 이제 더 이상 소월자를 쓸 일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바로 안서 선생님이 동아일보 지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곽산으로 갔죠. 거기에서 할아버지의 영변 광산 일을 도우면서 소일을 했다. 그때 이제 기생채란이도 만나고 또 뭐 고 부근인 것 같은데 그 색주가에 있는 술집 여자 사람도 또 만나고 그 무렵에 뭐 아주 바쁘게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집도 구성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때 여동생이 참 야속하다 하고 나중에 밝혔는데
뭐 땅하고 이런 거를 팔아서 당장 돈을 내놔라 하고 술을 마시고 와서 아무 그 양해도 안 구하고 사정도 안 들어보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에게 떼를 써서 다 팔아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성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때가 이제 1924년 23살 때인데 이때 소월 김정식은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신문지국이라고 하는 것이 뭐 돈이 벌리는 일도 아니었고 그게 또 무슨 항일운동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동아일보라는 것이 그 당시에 항일하는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신문을 아예 못했겠죠. 그때 그 첫아이가 6살, 둘째가 5살, 그리고 바로 이 23살 때 셋째인 그리고 그 아들로서는 첫 번째인 준호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첫째 6살, 둘째 5살, 셋째 1살 이런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런 입장에 이제 돈을 벌겠다 하고 곽산에서 그 구성으로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한 겁니다. 여기에 가서 돈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채놀이도 하고 뭐 말이 놀이지 그 돈 빌려주고 이자 붙여서 돈 받고 하는 그런 것이죠. 대부업 그런 것도 했고 그것은 사실로 뉴스로도 또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923년 22살 되던 해 9월 그 일본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취직을 하겠다. 신문장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그 무렵에 스승인 김안서는 소월 김정식에게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알 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훗날 김안서 씨가 글을 썼죠. 인터뷰하면서 글을 썼는데 그때 소월 김정식이 시를 버리고 이제 시는 안 쓴다. 그 대신에 돈을 벌기로 결정을 했다 하는 내용을 그 잡지에 그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손을 떼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소월 김정식이 시를 그만둔 것은 바로 22살 되던 그 1923년 9월 일본에서 귀국할 때 그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로 시가 나온 것들은 이미 써놨던 시들을 다듬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아무튼 김억 그 김안서의 손을 거쳐서 6.25 동란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래서 작품이 나올 수 있었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발표된 것을 재수록을 하든지 또 뭐 잡지 여백을 채워 넣는 데 쓰든지. 그래서 본인이 시를 그만뒀다 하는 것은 지금 그 일반적으로는 아마 한 25살, 26살 때부터는 절필을 했다. 뭐 그 1년에 한 편 정도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라고 하는 것이 소월 김정식만 쓸 수 있고 소월 김정식이 하품을 하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그게 다 시가 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문학작품은 그가 아무리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력을 다해서 다듬고 그리고 몇 번이고 고쳐서 내놓지 않으면 그것은 작품이 아니고 그냥 부산물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데 더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으면
그냥 집어던져도 걸작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식이 딴 거 하면서 사채놀이 하면서 술 퍼마시면서 그렇게 끄적거려 놓으면 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천재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가 전문적인 내가 이건 잘한다 하는 것을 내놓을 때는 남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수고를 해서 그걸 내놓습니다. 아주 쉽게 내놓는 것처럼 말은 하죠. 그러나 세상 이치가 공을 들이지 않고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소월 김정식이 그만뒀다. 그리고 대충 한 번씩 시를 내놨다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가 22살 때 시의 세계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